네, 원타박은 수강생 여러분, 2023년 한 해도 새롭게 밝았습니다. 2023년 한 해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신체 손해상사 시험에 합격해야 되겠죠. 여러분 모두의 합격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드리면서 1월 핵심 강의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1월입니다. 지금 1월은 시기적으로 기초 이론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는 좀 쌓여 있어야 하는 그런 시기죠. 기본 이론 강의와 그리고 교재 정독을 통해서 기초 이론이 어느 정도 좀 쌓여 있어야 하는데요. 물론 지금 기초 이론 강의를, 기본 이론 강의를 듣고 교재 정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먼저 시작하신 분들보다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잘 따라오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월 강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월 강의는요, 강좌명은 핵심 정리 및 기출문제 풀이 강의입니다.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핵심 쟁점 리뷰라는 강의입니다. 자보 과목의 핵심 쟁점을 랜덤으로 좀 정리해서 같이 한번 복습해보는 그런 강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약술 풀이 및 답안 작성 요령입니다.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가지고 훈련을 해볼 거고요. 세 번째는 면부책 문제 풀이 및 답안 작성 요령입니다. 약술과 마찬가지로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가지고 같이 연습을 해볼 텐데요. 약 한 30강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알차게 강의를 꾸몄고요. 혹시 작년에 나는 들었다, 이런 분들도 패스하시지 말고 꼭 한 번 정도는 더 들어보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기초 이론을 다지고 복습하는데 너무 유익하고 좋은 강의니까 꼭 들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보 기초 이론에 대해서 좀 잘 쌓여져 있어,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은 강의는 패스하시되 이 자료는 패스하시지 말고 꼭 보세요. 자료 분량이 많다고 해서 집어 던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해입니다.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자료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초 이론을 좀 보강하는데 정말 좋은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작성했던 자료를 토대로 했고요. 다만 작년에 제가 작성하면서 또 놓친 부분, 또 내지는 너무 설명이 어렵거나 좀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나 꼭 시험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좀 삭제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크게 큰 틀에서는 대동소이한데요. 어쨌든 작년 버전보다는 좀 더 업데이트를 했으니까 작년에 혹시 보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복습 차원에서 꼭 들어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꼭 나는 패스하겠다 한다면 강의는 패스하시고요. 자료를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바로 강의 패스하시고 바로 약술 파트로 바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저희 학원 강의는 완강 업로드 시스템이죠. 그래서 굳이 기다렸다가 다음 강의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따라오는 게 아니라 전체 강의를 한꺼번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내가 취사 선택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핵심 쟁점 리뷰 강의는 나는 패스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약술 강의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료만 보시는 분들도 혹시 자료만 보고 이해가 잘 안 되신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목차를 다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목차를 보시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찾아 들어가서 해당 강의만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자료는 정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은 랜덤으로, 쟁점은 랜덤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교재는 우리가 뭐 1페이지부터 해서 쭉 마지막 페이지까지 순서에 입각해서 쭉 읽고 있죠. 근데 이 우리 핵심 쟁점 리뷰 자료는 우리 교재에 있는 쟁점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렵거나 자꾸 반복 실수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랜덤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강의하듯이 구어체로 좀 편안하게 이렇게 서술을 했으니까 강의 듣듯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우리 자보 핵심 쟁점의 바다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그럼 바로 핵심 쟁점 리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서와 함께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질문들이 간혹 올라옵니다. 누구나 운전이면 아무나 운전해도 되냐, 이런 질문들이 왕왕 올라옵니다. 누구나 운전이라고 해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운전해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누구나 운전 특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 누구나 운전 특약이라는 특약은 없습니다. 운전자 범위 제한, 가족 한정이나 기명 1인, 부부 한정, 이런 운전자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이 있죠. 이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아는 계약을 누구나 운전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운전 특약, 그냥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누구나 운전 특약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무단 운전자나 절취 운전자, 이런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운전해도 된다. 내지는 취급업자는 대인배상 2의 피보험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피보험자가 아닌, 해당 담보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까지도 아닌 사람이 운전해도 보험 혜택을 주겠다라는 의미의 누구나 운전이 아니라는 거죠. 피보험자에 해당하면 누구나 운전해도 된다. 그러니까 범위 제한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누구나 운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나머지 추가적인 부분은 한번 자료 참고해 보시고요. 간단한 개념인데도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이제 교재나 기본 강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번 쟁점은요, 실제 많은 수험생들이 모의고사 시즌에 가면 여기서 걸려듭니다. 위자료는 우리 만 65세 미만과 이상을 구분해서 8천만 원과 5천만 원을 인정하죠. 근데 이때 나이는 만 65세라는 이 나이는 사고 당시가 아닌 사망 당시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장애 같은 경우도 장애도 나이가 있죠.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당시가 아니라 노동 능력 상실. 이걸 우리 실무적으로는 장애 판정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당시의 나이입니다. 65세 이상이냐 미만이냐 했을 때 위자료를 인정을 할 때, 사망은 사망 당시, 장애는 노동능력 상실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애 판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거 잘 체크하시고요. 사망 당시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64세 때
사고가 나서 사망은 65세를 지나서 사망했다. 그러면 위자료는 5천이 아니라 8천이 아니라 5천이 되는 거죠. 사고를 기준으로 하면 8천이 되겠지만 사망 당시 나이가 65세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 간단한 거를 많이 놓쳐요. 그리고 교재에도 나와 있고 기본 강의 때 또 문제 풀이 때 모의고사 때 엄청나게 강조를 해도 꼭 틀리시는 분들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취업 가능 월세는요. 62세 이상자는 우리 약관에서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나이는 전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 나이. 그리고 피해자의 나이가 만약 62세라면 사망 당시 나이가 62세 이상이라면 무조건 이 표로 갑니다. 표. 62세 이상자 취업 가능 월수 표에 따라서 인정을 합니다. 62세 이상을 넘긴 피해자라고 한다면 이 표로 간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3번 상해급수와 장해급수가 중복됐을 때 상해급수가 여러 개 있고 장해급수가 여러 개 있을 때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등급을 한 등급 높여줍니다. 이게 약관 지급기준편에 나오는데요. 우리 교재에는 본문에는 수록이 안 되어 있고 지급기준 부록에 가면 지급기준이 소개되어 있는데 지급기준도 우리 최소한의 내용만 수록하다 보니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자료로 만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상해부터 말씀드리면 2급부터 11급 사이에 조건은 두 개를 충족해야 됩니다. 2급부터 11급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위 등급과 하위 등급의 간격이 3등급 이내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높은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인다는 거죠. 다시요. 상해가 여러 개, 부상급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2개 이상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부상급수를 보시고 2급부터 11급 사이에 있으면서 상위 등급과 하위 등급 사이의 간격이 3등급 이내면 높은 등급보다 한 등급 더 높인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급과 6급이다. 그러면 이 3급과 6급이 2급부터 11급 사이에 있죠. 그리고 상위 등급과 하위 등급의 간격이 3등급. 6에서 3 빼면 3이죠. 그럼 3등급 이내니까 높은 등급보다 한 등급 높여주는 거죠. 같은 맥락입니다. 8급, 11급, 2급부터 11급 사이에 있죠. 8급, 11급. 이 1번 조건을 충족하고요. 3등급 사이에 있죠. 그래서 8급보다 한 등급 높여서 7급을 인정하고요. 7급과 11급. 여기는 11에서 7 빼면 4죠. 4등급. 그러니까 3등급 내에 있지 않죠. 그래서 한 등급 높이지를 못합니다. 앞에 조건은 충족해요. 2급부터 11급 사이에 있기는 해요. 그런데 3등급 사이에 있지 않아요. 높은 등급과 낮은 등급 그 간격이. 그래서 여기는 높이지 않고 9급과 12급은 상위 등급과 하위 등급이 3등급 이내이긴 한데 이 급수가 2급부터 11급 사이에 있지 않죠. 12급 때문에. 그래서 높이지 않고 그냥 이 피해자의 급수는 9급이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 대인배상 원과 자기신체사고는 부상급별 한도가 있습니다. 부상보험금. 밑에 나오는 장애도 장애급별 한도가 있습니다. 대인배상 원과 자기신체사고는. 만약 무한 대인배상 2의 경우라면 이 논의가 필요 없죠. 왜? 한도가 없으니까요. 대인배상 원과 자기신체사고는 반드시 그 해당 피해자의 최종 부상급수가 나와줘야 됩니다. 최종 부상급수가 나와주면 대인배상원은 그 피해자의 부상급수에 따라서 한도가 정해지는 거고요. 자기신체사고도
부상급수에 따라서 부상보험금 한도가 정해지는 겁니다. 장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장애가 중복되어 있을 때 이 병급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약술 문제로 10점짜리로 얼마든지 출제 가능하고요. 면부책 문제에서도 사례를 제시할 때 지문에 이런 조건으로 출제를 해서 피해자의 부상 등급 내지는 장애 등급을 수험생으로 하여금 먼저 확인하게끔 하는 그런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장애는 간단해요. 그냥 2개 이상 중복되면 높은 등급보다 한 등급 높입니다. 장애는 간단하죠. 간혹가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장애도 2급부터 11급 사이에 있어야 되고 3등급 이내에 있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질문하는 수험생이 과연 이 시험을 합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공부는요, 심플하게 쉽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열심히는 누구나 하죠. 물론 열심히 안 하는 분도 있죠. 근데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은 우리 경쟁 대상에서 제외하면 되니까. 심플하게 쉽게 하라는 말씀은, 자, 이렇게 교재나 강의에서 문장이 문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있는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들인 것을 내가 확신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명확하게 장애의 경우에는 뭐 이런 내용 없이 그냥 장애가 2개 이상 중복되면 한 등급 더 높인다 그러고 이렇게 딱 해놨으면 아, 장애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요. 아, 왜 그렇게 합니까? 이런 질문은 가능해요. 너무 좋은 질문이죠. 어떤 공부를 함에 있어가지고 아, 왜 저렇게 규정을 했을까? 이유는 뭘까? 항상 이유를 따져가면서 공부하면 이게 공부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불필요한 생각을 끌어들인다는 거죠. 장애에는 2급부터 11급 사이 그리고 3등급 이내에 있지 않아도 한 등급 높입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공부를 피곤하게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신뢰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문장을 보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의 공부 특징을 보면 다른 영역에서 다른 과목에서 또 자보 안에서도 다른 영역에서도 매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공부가 얼마나 힘들어지고 재미없고 어려워집니까? 진도는 안 나가. 내가 내 스스로 공부하는 거에 대한 확신은 없어. 그러니까 맨날 거기서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질척댄다는 거죠. 그 공부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확한 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라. 내가 공부한 거에 대한, 내가 이해한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 말고요. 내가 스스로 확신이 안 될 때는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 말씀드렸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대인배상 2에서는 왜 문제가 안 생길까? 대인배상 2는 한도가 없죠? 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상위급수가 많은 경우에도 요령은 동일합니다. 2급, 5급, 6급, 11급이 있으면 자, 이 중에서 2급과 11급 사이에 있는 2급과 11급 사이에 있는 상해만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상해 중에서 제일 높은 등급을 먼저 찾아내고 그 제일 높은 등급과 하위 등급의 간격을 보고 3등급 이내면 높은 등급보다 한 등급 더 높인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제일 높은 4개가 다 2급과 11급 사이에 있네요. 그럼 4개를 가지고 제일 높은 등급과 그리고 이 제일 높은 등급과 바로 하위 등급 사이가 3등급 이내. 그러니까 얘가 1급이 되는 거죠. 1급이 되는 겁니다. 자, 4번은 운전자 범위 제한 특약 그리고 연령 제한 특약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운전자 범위 제한 대표 선수가 가족 한정 특약이 있죠. 연령 제한은 뭐 21세, 24세 연령을 가지고 제한하는 거고요. 범위 제한은 가족 한정이다, 배우자 한정이다, 뭐 김영 1인이다 이런 식의 운전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거고요. 연령은 연령을 제한하는 거고. 자, 이런 범위 제한 내지는 연령 제한 특약에 걸리면 특약 위반에 해당하면 출발점은 대인배상 원을 제외한 전담보 면책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게 원칙. 대인배상 원을 제외한 전담보 면책 원칙. 이걸로 끝이 아니라 예외가 있는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외는 4개가 있다. 1번에서 4번까지. 그냥 우리가 편의상 예외 1번, 예외 2번, 예외 3번, 예외 4번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죠. 예외 1번은 김영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특약 위반. 우리 약관에는 도난 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난뿐만 아니라 뭐 절취운전도 있고요. 그 외에 이거를 총칭해서 부르는 게 바로 김영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특약 위반 운전 이렇게 표현하죠. 1번을. 2번은 취급업자 운전. 취급업자가 운전했을 때는 특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보상하겠다. 그렇죠? 3번은 설명 의무 위반. 4번은 운전 중이 아닌 상태에서 발생한 특약 위반.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각 1번, 2번, 3번, 4번 그 효과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사례를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특약 위반 운전에 해당하면 특약 위반을 하면 대인배상 원을 제외한 전담보 면책 이렇게 딱 정리하시고 그 다음 예외 사유가 있냐 없냐 검토. 예외는 1번부터 4번까지. 그리고 예외 1번, 지금 예외 1번을 중심으로니까 지금 쟁점 4번은 예외 1번을 지금 알아보는 거니까 쟁점 4번은 예외 1번은 만약 이 예외에 해당하면 예외 1번에 해당하면 대인배상 2와 자기 신체 사고 요 2개 담보가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이 2개만 살아납니다. 자, 테스트 1번. A가 가족이 아닌 동생 B에게 빌려주고 B가 재차 자신의 친구 C에게 빌려준 경우. 판서를 좀 해볼까요? A가 일단 B에게 빌려줬는데 이 B는 가족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가족 한정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리고 B가 재차 본인의 친구 C에게 빌려줬다. 그리고 뭐 피해자 D가 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 여기는 C는 A의 가족이 아니죠. B의 친구 C니까. 그럼 특약 위반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족 한정특약 위반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얘는 특약 위반 운전 당사자니까 무조건 면책이고요. 대인배상 2에 대해서 지금 대인배상 2를 얘기하는 겁니다. 운전자 범위 제한이나 연령 제한 특약은 대인배상 1을 제외한 전담보 면책이니까 대인배상 1은 피보험자에 해당하면 부책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이 사람들이 피보험자냐 아니냐 이거는 이제 2단계에서 판단하는 부분이니까 별개로 논외로 하고 우리 3단계 약관상 면책 사유가 있냐 없냐 보통 약관과 특별 약관 위반 여부를 우리가 검토하는 단계죠. 3단계는. 자, 그 3단계를 지금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좌표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C는 특약 위반 당사자니까 무조건 면책입니다. 그다음 B는 특약 위반을 명시적으로 얘가 가족 한정 특약에 가입된 자동차를 가족이 아닌 자에게 아닌 C에게 본인 스스로 넘겨줬으니까 특약 위반을 알고 넘겨준 거죠. 그러니까 얘도 면책.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는지 A. 이게 이제 제일 테스트 1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볼 부분인데요. 우리 아까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서두에서 김영피보험자 A죠. 김영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특약 위반. A는 C의 가족 한정 특약 위반 운전을 알지 못했습니다.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한 바가 없어요. C와의 관계에서는 A는 일면식도 없다고 합니다. 모르는 사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약관에서 나온, 아니면 기본교재에서 나온, 아니면 강의에서 들은 그 내용을 액면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A는 C의 한정특약 위반 운전을 알지 못하였다. 내지는 규칙 사유가 없다. 내지는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액면 그대로 보면.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A가 최초 B에게 넘겨줄 때 A는 B가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본인 스스로 자동차를 넘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최초에 자동차를 넘겨줄 때 이미 가족이 아닌 자에게 넘겨줬다는 거죠. 그러면 이 B 본인이 운전하든 아니면 B가 또 다른 제3자 누구한테 빌려주든 그 이후에 발생한 모든 책임은 A가 다 져야 되는 거죠. 이러한 케이스에서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본인이, 김영표 운전 본인이 최초에 가족이 아닌 자 B에게 자동차를 넘겨줬다는 얘기는 그 다음 벌어지는 어떤 상황도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라는 거. 어떠한 상황이라 하면 연령이 아니라 그 운전자의 신분이 누구든 간에 이미 최초에 가족이 아닌 자에게 넘겨준 그 책임을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C가 A와의 일면식이 있든 없든 A가 C의 특약 위반 운전을 명시적으로 승인 안 했다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A는 그 원죄를 벗어나지 못한다 라는 게 바로 테스트 1번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쟁점은 대법원 판례 사례에서 나온 거죠. 연령특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연령특약과 범위 제한 특약은 맥락이 동일합니다. 관점만 다른 거예요. 연령을 가지고 제한하느냐 아니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제한하냐 이 차이일 뿐이지 그 안에 흐르는 이론, 논리는 똑같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그럼 쟁점은. 따라서 이 테스트 1이 비록 범위 제한 특약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연령 제한 특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연령 미달자에게 한번 차를 최초에 내가 넘겨줬다 한다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전부 다 뒤집어 써야 된다는 거죠.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다 내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부담한다는 얘기는 나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나오죠. A가 본인 스스로 가족이 아닌 자에게 자동차를 빌려주는 순간 그 이후에 누가 운전하든 특약 위반 운전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진다. 그럼 본인이 진다는 얘기는 특약 위반으로 인해서 보험 혜택을 본인이 못 받는다. 그 얘기인 거죠. 특약 위반 운전에 대한 규칙 사유가 본인에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제3자의 특약 위반 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꼴이 되는 거죠. 아까 액면 그대로 따져가지고 A는 C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C의 특약 위반 운전을 나는 승인하지 않았다. 이 주장을 못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논리는 연령특약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원래는 연령특약 사례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연령특약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는 똑같다. 범위특약이나 연령특약이나. B는 면책이죠. B는 본인 스스로 가족이 아닌 자 C에게 본인 스스로 넘겨줬기 때문에 B도 면책입니다. 테스트 2번은 여기다 바로 판서해 볼게요.
A가 B에게 사위입니다. 그리고 B가 자신의 친구 C에게 넘겨줍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가족 한정 특약에 가입되어 있고요. 그럼 보험사 값은 어떻게 되냐? D에 대해서 가특에 가입되어 있고 사위에게 넘겨줬습니다. 사위는 우리 특약에서 말하는 가족이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넘겨줬습니다. 어떤 특약 위반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요 B가 직접 운전을 했다고 한다면 더 이상 관계를 확대시키지 않았다면 운전자 관계를 더 이상 제3자로 확대시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B가 가족이 아닌 C에게 넘겨줬습니다.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C는 면책이죠. 가족 한정 특약에 가입된 자동차를 가족이 아닌 C가 운전했으니까 C는 대인배상2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 B는 역시 면책이죠. 가족이 아닌 C에게 본인 스스로 넘겨줬으니까, 가족이 아닌 것을 알고 넘겨줬으니까 면책. A는 어떻게 됩니까? A는 부책이죠. A는 C의 특약 위반 운전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테스트 1과의 차이는 똑같이 A는 C를 모릅니다. 똑같이 A는 C를 모르지만 테스트 1과의 차이는 테스트 1에서는 A가 최초로 넘겨줄 때, 자동차를 넘겨줄 때 이미 특약 위반이 발생해 있는 상태입니다. 원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원죄. 이미 특약 위반이 발생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테스트 2는 그게 아니라 특약 위반 없이 없는 상태입니다. B한테 자동차를 넘겨준 이때까지는. 근데 B가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A는 C의 특약 위반 운전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을 하면 실제로 모르죠. 입증이 된 거죠. 그러니까 A는 부책이라는 거죠. B, C는 면책 말씀드렸고요. 자, 테스트 3은 가족 한정 특약에 가입된 자동차를 A가 아버지를 A라고 해요. 미성년자 B가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충격하고 보행인 C 보행인 그리고 여기가 B가 자녀. 이러한 사고에서 여기는 대인배상 1과 2가 될 거고요. 여기는 자기 신체 사고가 될 겁니다. 면부책이 어떻게 될 거냐? 가족 한정 특약에 가입된 자동차를 자녀가 미성년 자녀, 무단이죠. 무단 운전이죠. 무단 운전으로 보행인을 충격했다. 그럼 B는 A의 가족이니까 특약 위반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령 특약에 대해서는 지문에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이런 사례에서 연령 특약 위반이라고 단정을 하거나 내지는 연령 특약 위반을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풉니다. 지문은 있는 대로 보셔야 돼요. 물론 그 출제자의 의도를 더 간파해서 그 내면까지 봐야 될 것도 있지만 지문에 다른 얘기가 없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기는 지금 가족 한정 특약만 얘기했으니까 연령 특약은 따로 문제가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야지. 이 사안에서 아버지 차를 미성년 자녀가 운전했으니까 연령 특약 위반이다 이렇게 단정 내지는 연령 특약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푼다, 보고 풀기로 한다 이렇게 가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연령 특약 21세, 26세 이런 그 이후에 수많은 연령 특약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가입하지 않은 거예요. 특약 자체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족 한정 특약만 가입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안에서는 특약 위반이 없죠. 가족 한정 특약에 가입했지만 B는 가족이고 그래서 특약 위반이 없다는 것을 먼저 간파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러한 사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면부책이 B는 어떻게 됩니까? B는 특약 위반이 없으니까 B도 부책이죠. A는
당연히 부책이죠. 일령특약 위반이 없는 사안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C에 대해서 대인배상 1, 2에 대해서 C에 대한 대인배상 1, 2에 대해서 A도 부책, B도 부책. 여기 대인배상 1, 2 보행인 김영표 보험자도 부책, 자녀도 부책입니다. 특약 위반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자녀는 자기 신체 사고, 자기 신체 사고는 피보험 자동차 사고에 해당되고요. 자기 신체 사고 피보험자에 해당되고 약관상 면책 사유가 없으면 됩니다. 피보험자에 해당되죠. 김영표 보험자의 자녀에 해당되고, 그리고 피보험 자동차 사고에 해당되고, 그리고 특약 위반이 없습니다. 보통 약관상 면책 사유도 없고 특약 위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체 사고 자녀 부책입니다. 피보험자에 해당하고 약관상 면책 사유가 없습니다. 피보험 자동차 사고에도 해당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보험사마다 약관이 조금씩 다른데요. 삼성화재는 이 자기 신체 사고 피보험자 조항에 아예 이런 문구를 삽입해 놨습니다. 도난 운전 시에는 피보험자에서 제외한다. 도난 운전자는. 그래서 삼성화재 약관에 따르면 이 자녀는 면책입니다. 면책. 그런데 타사 약관은 어떠냐? 제가 쭉 보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아직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다수 보험사의 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불안하시면 다수 약관에 따라 면부책을 판단하시고 단 삼성화재 약관에 따르면 이런 약관 조항에 의거해서 면책에 해당한다. 이렇게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준비는 다수 보험사의 약관에 따르고 부기만 좀 삼성화재 약관을 이렇게 좀 부기해 주시면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첫 시간이었는데요. 좀 어땠습니까? 간단한 사례 가지고 몇 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